오늘 저희가 배울 거는요. 팩트 애널리시스. 일단 개념 먼저 한번 잡아보시죠. 레퍼런스는 여기 있는 이 레퍼런스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영어 같은 경우는 아주 비슷한 그 노트로 강의가 된 게 있어서 영어로 들으실 분들은 이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우리 그 리그레션 애널리시스 했던 거 있죠. 다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고 같은 책에서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도움이 되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테이션은 여기 있는 데보라 선생님 그리고 피니 선생님이 쓰셨던 팩트 애널리시스 exploratory, confirmatory 두 개로 돼 있죠. 네, 여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author는 조금 준비를 했어요. 이 데보라 반달로스 선생님이 그 세라 피니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세요. 네. 지금은 이제 디렉터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페서 그 JMU 그 뭐죠? 버지니아에 유오 버지니아 계시다가 유오 조지아 계시다가 일로 올라오셨는데 아주 스트롱한 그 female 리더십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쪽에서 multivariate analysis, fact analysis 이쪽으로 스트럭처 교정하는 거 마찬가지.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 선생님 책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 2년 전은 책일 거야 아마. Measurement Theory and Application for the Social Science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measurement theory를 볼 때 좀 소셜 사이언스 퍼스펙티브로 잘 보셨어요. measurement 책이 너무 그 IRT라든가 그러니까 업계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서머티브 어세스먼트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연구자적인 관점에서 사이콜로지랑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을 잘 이렇게 버무려서 메저먼트 티어리를 봐주셨어요. 이론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strongly recommend 하는 메저먼트 티어리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른 메저먼트 책들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팩트 애널리시스 데피니션 먼저 해보면요. 이제 팩트 애널리시스를 처음 배울 때 팩트 애널리시스가 뭐지? 뭐 인자 분석, 요인 분석,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인자 분석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팩트 애널리시스라고 주로 부르죠. 팩터 모델링이라고 하기보다는. 근데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팩터 모델링은 그 observed variable에 대한 어소시에이션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거를 되게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텐데, 그러니까 팩터를 가지고 이 어소시에이션들을 설명하기 위해 한 모형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분화가 되고 뭐 다른 비슷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랑 이렇게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으로 그냥 팩터 모델링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소시에이션을 모델링 한다는 게 뭘까? 팩터를 통해서 모델링 한다는 게 어떤 거지? 이 감을 익히는 게 팩터 모델을 이해를 하시는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계속 리핏을 할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팩터 모델링을 할 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팩터는 뭐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팩터라고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definition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점적으로 principal component랑 factor랑 엄청 헷갈리는데 두 개를 어떤 식으로 구분할 건가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개념 잡기에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할 거고요. 일단 여기서 factor는 directly observable 하지 않는 어떤 entity들. social behavior science에서는 knowledge라든가 intelligence라든가 뭐 self-efficacy라든가 뭐
conscientiousness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variable들이 뭐 psychology big five, 뭐 educational measurement에서는 이게 뭐 다죠, 그죠? knowledge나 intelligence가 거의 다에 가까운데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러한 variable들을 저희가 factor라고 불러요. 네. SPSS는 categorical independent variable 또 factor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하고 조금 많이 차별이 됩니다. 그래요. 이제 observable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이 가능한 변수들이 있을 때, 측정이 가능한 변수들이 있을 때, 팩터는 그 밑에 underlying 된 어떤 것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관측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팩터는 unobservable이에요. 여기 not directly observable이니까 directly observable 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의미로 뭐 cognitive construct, trait, underlying variable, latent variable 이거 같이 써요. 용어가 같이 가다 보니까 이 개념이 좀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다음번 이것을 모델링을 한다. 이것을 근간으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팩터를 근간으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소위 말하는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latent variable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 latent variable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measurement를 다룰 때도 있고 혹은 그것을 통해서 observable에 대한 관계를 설명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latent variable이 뭐 2층 집 짓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설명한 게 있어요. 어널로지를 한 게 있는데 여기는 링크가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조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레벨 1, 레벨 2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지하실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이래서 복층집 짓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비율을 들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액세서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에는 어소시에이션 모델링하고 팩터 모델링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것을 알면서 어소시에이션 모델을 통해서 팩터 애널리시스로 넘어가는 게 아무래도 그 가장 쉽고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자, X와 Y 두 개의 베리어블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릴레이션, 어소시에이션 모델링 할 때 우리가 배웠죠. 그냥 이게 어떻게 코릴레이트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원래는 X와 Y가 코릴레이트 되어 있는데 왜 코릴레이트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코릴레이션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Y라는 질문으로 코릴레이션을 했는데 우리가 이 왜 코릴레이트 되어 있지, 무엇 때문에 코릴레이트 되어 있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variable z가 observable이면 이것도 내가 직접 관측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z라는 변수를 가지고 x와 y의 코릴레이션을 설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partial correlation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 variable이 잘 보시면 underlying variable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x와 y의 뒤쪽에 있다. 그래서 underlying variable이라고도 부르지만 이것은 observabl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측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association model이 observables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근데 갈튼 선생님이나 피어슨 선생님께서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코릴레이션을 구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실 때는 그 소위 말해서 아빠의 키와 아들의 키를 같게 해주는 그 인자가 무엇일까? 지네릭한 유전적인 그 요소가 뭘까로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코릴레이션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유전 인자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어떤 요소들이 정말 키를 갖게 만드는가, 어떤 형질이 있고 어떤 형질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가가 이제 밝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적인 관측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셋업을 했냐면 X와 Y가 있는데
이 두 친구가 correlate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우리가 관측은 안 되지만 존재를 하는 그것에 의해서 x와 y가 correlate 되어 있을 것이다. 그때는 underlying variable이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때는 unobservable이잖아요. 혹은 directly observable 하지 않는 그 어떤 요소에 의해서 x와 y가 correlate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why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 친구들이 correlate 되어 있지?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싶다. interpret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그 이 요소고, 그리고 두 개가 아니라 이제 세 개로 연결을 시켰고, 그렇다 보면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 친구들이 그 독자적인 어떤 베리어블이 아니라 내가 이런 underlying 베리어블을 측정하기 위해서 태스크라든가 아이템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관측이 안 되니까 우리가 서베이라든가 뭐 시험이라든가 IQ 테스트라든가 그런 한 IQ를 측정하기 위해서 내가 인스트루먼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메저먼트 모델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측정 모형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인디케이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이템이라고도 하고 태스크라고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때는 우리가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underlying 되어 있는 것이 manifested 되어 있다, 현상되어 있다라는 용어를 써요. 왜냐하면 이게 잠재적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이건 태스크라든가 아이템을 통해서 드러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manifested variable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observable, indicators, manifested variable, items 이런 것들이 막 혼용이 돼서 이쪽에 써요. 그래서 되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하나씩 쪼개보면 뭐 할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베리어블들이 왜 correlate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에 어떤 common factor에 의해서 이 친구들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들 이러한 아이템이라든가 태스크라든가 인디케이터는 이 underlying variable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common 공통된 요소에부터 도출됐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correlate 돼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measurement error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상에 불과하고 하나의 어떤 현상에 불과하고 이 친구들은 이 underlying factor로부터 나왔지만 그 measurement error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error를 어떨 때는요 unique factor라고도 불러요. unique factor 이거 얘네들도 factor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직접적인 관측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observable이 이런 factor와 error로 조합되어 있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나중에 우리가 reliability 할 때 measurement 모델을 중점적으로 다룰 때는 이 이야기가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measurement 모델이 중심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를 해보면 canonical correlation이나 partial correlation은 이제 observable variable observed variable들의 이야기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latent variable 그리고 latent variable과 factor를 같이 놓고 보기 때문에 팩터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우리 쪽에서 바라보는 원래 팩터 모델이 시작은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팩터 모델이 약간 혼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underlying structure identification 그러니까 x1, x2, x3, x4 같은 베리어블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correlate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correlate 되어 있을까 보면서 어떤 팩터라는 게 있어서 underlying variable이 있어서 얘네들이 correlate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그 팩터를 통해서 팩터가 이 친구들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델을 잡으면 팩터 스트럭처를 잡으면 이 correlation을 설명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이 correlation을 팩터 모델을 가지고 대체를 하는 거예요. replace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rrelation을 모델링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팩터 모델링은 observed variable들의 correlation을 모델링하는 거예요. 팩터를 통해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아마 underlying structure를 identify 한다. 그리고 factor structure를 identify 한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시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그림은 그냥 구글에서 가져왔는데 우리가 height나 weight라는 베리어블이 있을 때 그 둘 사이에 있는 축을 옮겨서 예를 들어서 축을 갖다가 바꿔 axis를 바꾼다고 로테이팅 한다 그러는데요. axis를 로테이팅 하다 보면 어떤 크기라는 물고기의 크기 중에 height도 있고 weight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쪼개서 height를 재고 weight를 쟀지만 어떤 물고기가 큰 물고기로 만들고 작은 물고기로 만드는 어떤 물고기의 크기라는 그런 축으로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이트나 웨이트로 따로 놓지 않고 축을 바꿔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도 우리가 팩터 애널리시스에서 underlying structure를 찾는다, identify 한다, 이해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궁극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이걸 찾을 때 explain the patterns of correlation, X의 correlation을 이 패턴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underlying structure, 그러니까 팩터를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를 찾아내는 것이 팩터 애널리시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explaining 하는데 무엇을 explain하고 설명하냐면요. observed correlation matrix. correlation matrix를 데이터로 먹어요. 팩터 애널리시스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팩터 애널리시스는요. correlation matrix가 데이터예요. 그 correlation matrix를 분석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model implied, 내가 어떤 팩터 모형을 가지고 있는 팩터를 가지고 만든 모형 correlation matrix하고 observed correlation matrix, 그러니까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의 매트릭스로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데이터로 해가지고 둘 사이의 차이를 줄여주는, 그게 maximum likelihood일 수도 있고 뭐 least square일 수도 있고 그 차이를 줄여주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모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confirmatory한 느낌이 나요. exploratory보다는. 왜냐하면 나는 어떤 게 존재한다고 믿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exploratory보다는 confirmatory에 좀 가깝게 시작을 합니다. 왜 correlate 되어 있는지 나는 어떤 요인이 있다고 믿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팩터 애널리시스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reduce dimensionality 하는 목적도 있죠. 요즘엔 이게 더 popular한데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는 아예 목적 자체가 dimensionality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측되는 variable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줄여주는 principal component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줄이냐면 이제 creating optimally weighted composite을 만들어서 reduce dimension 해주는 그런 axis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막 variable이 100개, 1000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뭐 10개의 variable을 뭐 갖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팩터 모델링 사용하고요. 이때는 목적 자체가 explain 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remove redundancy 혹은 remove highly correlated variable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팩터 애널리시스를 씁니다. 그래서 목적이 틀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explain, 있는 correlation을 잘 explain 하기 위한 것과 그 다음에 redundancy를 줄이고 너무나 correlate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뭉개가지고 적은 숫자로 바꿀 건가라고 하는 질문은요. 그 질문 자체가 원초적으로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잘 알아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럼 목적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줄이는 과정을 feature extrac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머신러닝에서는. 그래서 feature를 찾아서 extracting 한다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이제 또 다른 관점이죠. 이때는 조금 exploratory에 가까워요. 왜냐면 confirm 되어 있는 내가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 요인을 가지고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이렇게 무질서하게 혼란하게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뭔가 좀 질서를 잡아주는 아주 핵심적인 거를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데이터에 맡기는 거죠. 데이터에 맡겨서 어떤 것들이 조금 뽑힐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exploratory한 센스가 조금 더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런 뭐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하이트나 웨이트, width나 height을 가지고 크기라고 하는 하나의 베리어블로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10개의 베리어블을 크기, 뭐 가격, 예를 들어서 뭐 패션, 뭐 예를 들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베리어블들을 아주 줄여줘서 정말로 핵심적인 요소를 하나 그 small dimension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목적일 때는 reduced dimensionality가 맞습니다. 그래요. 이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correlate 되어 있는 거는 조금 신경을 덜 쓰고요. 지금 관심 있는 거는 optimal composite 해주는 이 optimally composite 해주는 이 컴포넌트를 찾는 게 이때는 목적이 되는 거죠. 팩터 애널리시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팩터 애널리시스와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를 엄격하게 구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SPSS 같은 경우는 그냥 뭉개서 같이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구분하고 싶은 쪽에 속하는 거죠. 목적을 정확하게 스페시파이 하시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or the Dimension Reduction Method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Dimension Reduction이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요. 그러면 이제 Extraction이 중요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underlying component를 extracting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extract 할 때 보시면 extract 할 때의 criterion 게 생기잖아요. 몇 개를 뽑아내야 되고 왜냐면 뭐 30개의 variable 가지고 5개로 줄일 수도 있고 3개로 줄일 수도 있는데 그 extraction criterion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잘 보시면요. 보세요. linear combination을 찾는 거예요. linear composite을 찾는데 component를 찾는데 이것들이 original variable, observed variable를 원래 있었던 30개 오리지널 베리어블들의 베리에이션을 제일 잘 설명해주는 그리고 parsimonious하게 설명해주는 linear composite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터 애널리시스는 팩터를 가지고 correlation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스트럭처를 찾는 거였고 confirmatoril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는 exploratory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베리어블들을 베리에이션을 잘 설명해주는 코릴레이션보다 조금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있는 베리어블들의 베리에이션을 잘 설명을 해주는 linear composite을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찾을 때 하나 제일 처음에 찾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uncorrelated 되어 있는 다음번 것을 찾고 또 첫 번째, 두 번째 컴포짓과 또 uncorrelated 되어 있지만 세 번째 거를 찾고 uncorrelated 되어 있는 세 번째 거를 찾고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는 stop 해야 되겠다. stopping criterion 때문에 stop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 개의 팩터가 컴포넌트가 extract 됐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게 이제 dimension reduction을 하기 위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핵심 과정입니다. 그래요. 뭐 이거는 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finding underlying structure best explaining correlation 하는 것과 finding component 그 statistically explaining variation of original variable 하는 거는 개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correlation을 잘 설명을 해주는 factor structure와 예를 들어서 observed variable의 original variable들의 variation을 잘 설명해주는 linear composite을 찾는 것은 목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모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factor analysis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가 조금 나눠집니다. 그래요. factor extraction method 할 때는 우리가 extraction 할 때는요 몇 개를 뽑는 것이 가장 나의 베리어블들을 잘 나타내나 represent 하나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represent 하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동시에 고민하시면서 보시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extraction 할 때는 질문이니까 sub question이 되겠죠. 그죠? original question 자체는 우리가 factor analysis original question은 어떻게 잘 correlation을 설명하느냐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extracting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research question 잡을 때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래요. 팩터 스트럭처가 뭘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가 팩터 애널리시스를 할 때 목적 중에 하나가 스크리닝, 아이템 애널리시스 할 때 우리가 팩터 애널리시스를 합니다. 그럴 때는 또 팩터 애널리시스 할 때는 reliability 관점에서 우리가 팩터 애널리시스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validity 관점에서 팩터 애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validity 관점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팩터 애널리시스를 할 때 내가 팩터가 뭐 하나냐 두 개냐 이렇게 볼 때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스트루먼트가 그 인스트루먼트 스케일이라든가 우리가 서베이 같은 거 만들었을 때 거기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precision이나 consistency에, reliability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팩터 애널리시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팩터 스트럭처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measurement error라는 에러를 인스트루먼트의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혹은 인스트루먼트의 precision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팩터 애널리시스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때 팩터 스트럭처가 중요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미 했었는데 우리가 코릴레이션 할 때, 어소시에이션 모델링 할 때 이거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뮤트는 일부러 제가 켰어요. 감성과 함께하는 스태티스티컬 통계 분석 모형이라고 제가 음악을 켰기 때문에 뮤트를 시키실 수가 없습니다.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음악 좀 꺼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있고요.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measurement error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spurious factor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observatio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latent barrier 말고 다른 underlying factor가 들어와 가지고 이 친구에게 속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컨트롤 해주지 않으면 여기는 에러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에러는 이 task 3는 이 친구하고 세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one more source of variation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컴포짓을 가지고 인스트루먼트를 만들면 measurement error가 조금 증가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multiple factor를 가지고 spurious factor가 있냐 없냐, one dimension이냐 two dimension이냐 보는 게 이쪽에서 인스트루먼트를 디벨롭 할 때 중요하게 됩니다. 멀티디멘셔널 이슈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그죠? 이게 variable이 하나가 더 있다고 봤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팩터 애널리시스를 돌리면요, 두 개의 팩터가 잡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 이 두 개의 팩터는 크로스 로딩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의 팩터는 두 개의 베리어블들은 이 팩터에도 로딩이 되고 이 팩터에도 로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논문 쓰실 때는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예요. 왜냐면 이게 좋은 경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투 팩터 모델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투 팩터 모델로 가면 이 팩터들이 코릴레이트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것도 또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코릴레이트 되어 있게 하면 또 오블릭 로테이션을 해야 되고요. 오토고널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투 팩터 모델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이제 고민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친구들이 원래 우리가 측정하려고 했던 팩터에도 로딩이 돼 있는데 왜 하나 더 돼 있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코릴레이션 관점에서 보면요, 1, 2, 3 코릴레이트 되어 있는 것하고도 다르게 3, 4가 코릴레이션이 너무 강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 4가 어디셔널하게 코릴레이션이 돼 있으면 얘네들은 막 0.8, 0.9 막 이렇게 코릴레이트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통 세컨드 팩터가 잡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팩터 애널리시스가 적당하게, 그러니까 내가 제시하는 팩터 모델에 근거해서 적당하게 이게 코릴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을 때 왜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이제 계속 던지고 그것을 이런 경우를 찾아내는데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얘네들이 결국 같은 거 말장난한 거예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같은 이야기를 그냥 동어 반복 비슷하게 시멘틱ally 같은 거예요. 사이코메트릭 시멘틱이 같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같은 거를 말만 바꿔서 물어보면요, 이게 사실은 같은 문항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과도하게 코릴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컨드 팩터를 하기 때문에 제 관점은 이렇게 되면 팩터를 한꺼번에 투 팩터 모델로 돌리지 말고 두 개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리포트 하시고 얘네들 따로 돌려서 얘네들이 정말 하나의 팩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면 되지 굳이 이거를 투 팩터가 된다고 해서 나눠서 바깥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같은 이야기지 않냐? 이런 거를 봐서 이제 컴바인을 시키는 작업들을 하시는 게 팩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인스트루먼트를 디벨롭 하실 때는 이 팩터 스트럭처를 인베스티게이션 할 때 그런 걸 합니다. 우리 이제 멀티 팩터 이슈들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요. 이거 코릴레이션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더 리뷰했고요. create uncorrelated variable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씁니다. 팩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variable들을 transform 한다는 용어를 써요. 근데 제가 이제 주로 강조하는 건데 multi-collinearity 있을 때 그 variable들이 중요한 variable들이에요. 근데 multi-collinearity가 너무 심해가지고 쓸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이 원래 있던 variable들을요, 오소고널 로테이션을 시켜서 다시 똑같이 4개로 뽑아내요. 4개 있는 베리어블 가지고 4개의 인디펜던트를 뽑아내는데 얘네들이 completely independent하게 로테이팅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네이밍은 틀리죠. x1이 똑같은 x1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component 1, component 2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네이밍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방법이 예를 들어서 멀티콜리니어리티 때문에 중요한 베리어블을 갖다 버리는 것보단 낫다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리던던시가 있을 때 줄일 때는 줄이고, 그리고 중요한 베리어블을 이론적으로 중요한 베리어블들이 멀티콜리니어리티가 있다고 봤을 때는 오소고널하게 바꿔가지고 베리어블 다 살려내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면 멀티콜리니어리티가 심하면 모델이 안 돌거든요. 리그레션 모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한 트랜스포메이션 테크닉의 하나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 멀티플 리그레션을 살리기 위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테크닉의 하나로 팩터 애널리시스를 쓸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특히 이 멀티콜리니어리티를 해결하는 하나 방법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팩터 애널리시스의 요소죠. 이게 리그레션 애널리시스 파이널 exam이나 이런 거 할 때 이게 항상 나오는 이야기예요. 고급된 예를 들어서 퀄리파이 exam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팩터 애널리시스를 사용해서 멀티콜리니어리티를 해결하는 것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어썸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조금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인터벌이나 레이쇼 데이터를 가지고 써야 돼요. 캐리고리컬인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힘든데 아이템 리스폰스 티어리 모델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카라머스나 폴리토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팩터를 만들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이템 리스폰스 티어리 모델 안에서 해결이 돼요. 물론 IRT 모델 자체는 우리가 메저먼트 모델에 가깝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그게 다이카라머스나 폴리토머스 아웃컴이 되어 있는 팩터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전통적인 관점으로 돌아와서 데이터가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코릴레이션이에요. 아무리 로 데이터를 주셔도 결국
팩트 애널리시스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로 바꿔가지고 그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애널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소시에이션이 예를 들어서 linearity assumption이라든가 bivariate assumption이라든가 correlation 할 때 우리 다뤘죠. 그 assumption을 그대로 물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correlation이 Pearson moment correlation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잘 해주시고요. assumption 그러니까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팩터를 extraction하고 할 때는 우리 전통적인 관점에서 inferential hypothesis testing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p-value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 bivariate normal이어야 되는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쓸 때는 그 assumption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nderlying attitude example 하나 만든 건데요. 예를 political survey 요즘에는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 좋아하세요? 바이든 좋아하세요? 하고 지금 며칠 있으면 난리가 날 텐데. 그러면 이제 서베이 아이템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이 친구들이 그 underlying 된 attitude가 있지 않을까? 네. 그 속에서 30개 이렇게 50개 이야기를 했지만 두세 개로 결정되지 않을까? 이 사람의 어떤 political preference가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factor analysis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죠. 예, 샤이 트럼프 이런 것들, 이런 거 잡아낼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Factor analysi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factor analysis는요, shared variance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얘네들을 그 공통적인 variability에 관심을 두는 게 factor analysis고요. 왜냐하면 그 component analysis는요, 전체를 최대하게 그 observed variable의 variability를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컴포넌트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컴포넌트를 만들 때는 심지어는 그 interpreting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maximizing 해주면 variability, statistical explainability만 극대화되면 interpretation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factor analysis를 할 때는 interpretation을 하기 위한 거니까 statistical explainability를 sacrifice 하더라도 theoretical한 interpretation은 훨씬 중요할 때 factor analysis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component analysis 쓰시면 됩니다. 이쪽이 좀 engineering스럽죠. 이쪽이 좀 researcher스럽고 그렇습니다. 좀 도표를 조금 만들자면 이런 거예요. x1, x2, x3 variability가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이제 covariance가 있는데 전체 이 ABCD에 있는 이 전체 하나의 어떤 걸로 하나의 variable로 전체 variability를 잘 설명을 해주는 x1, x2, x3 전체를 잘 설명해주는 컴포넌트, parsimonian 컴포넌트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바라볼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컴포넌트 어나리시스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팩트 어나리시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설명되는, 그러니까 A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를 variability를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B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hared variable 혹은 common variability에 집중을 하는 게 보통 factor analysis가 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관심 있는가, underlying variable에 관심 있는가, 아니면 observed variable에 관심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research question도 틀려지고 approach도 틀려지는 거죠. 그리고 factor analysis를 하실 때 가장 이제 조금 수학적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best fitting line 같은 거 정하잖아요. 그 best fit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best fit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하냐면요. regression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라인을 y를 x로 설명하는 라인이라고 best fitting 라인이라고 봐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x를 y로 설명하는 라인이고요. 둘 중에 아무거나 그것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y를 x로 설명하는 이 라인의 best fit을 잡을 때는 residual을 잡을 때 y를 기준으로
model implied value와 그 다음에 observed value의 sum of squared residual이니까 이 residual의 squared한 이런 여러 개의 박스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이 영역들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이 라인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best fitting 라인이에요. regression에서는. 근데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서는요. 이 전체 데이터를 잘 설명을 해주는 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를 어떻게 그리냐면요. 데이터에서 직교한다 그러죠. 바로 이 축으로 떨어뜨려서 어떤 축을 만들었을 때 이 축으로 직각으로 떨어지는 이것을 이게 에러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직각으로 떨어지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리스트 스코어로 우리가 이 축을 찾는다고 했을 때는 이 박스의 전체의 이 sum of 이 박스를 줄여주는 걸로 우리가 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principal component ACES에서 이야기하는 best fitting line하고 linear regression에서 이야기하는 best fitting line은 틀리고 linear regression에서는 그 dependent variable과 model implied variable의 사이, 그러니까 y라는 게 중요해요. 뭐가 dependent variable라는 게 중요한데 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는 dependent variable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x나 y나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축을 그었을 때 그 축과 데이터 사이에 그 사이에 그 크기에 그거를 크기를 보고 그것을 줄여주는 것을 찾습니다. 물론 이때는 리스트 스코어 크라이테리언을 찾는 거고 maximum likelihood로 찾을 때는 약간 개념적으로 틀리지만 두 개 다 이퀴벌런트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orthogonal oblique rotation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팩터끼리 correlate 되어 있으면 oblique rotation이라고 해서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correlation을 좀 더 모델이 플렉서블하게 되니까 훨씬 더 설명을 잘하겠죠. 근데 이제 이때는 orthogonal은 팩터끼리가 independent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90% 그러니까 9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돌리니까 아무래도 얘보다는 orthogonal이 statistical한 explainability는 떨어지겠죠. 왜냐면 얘는 fit이 더 잘 돼요. 그리고 뭐 팩터끼리 correlate 돼 있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theoretical한 interpretation이 여기가 더 강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로딩을 설명을 할 때 팩터 애널리시스를 돌릴 때는요 설명이 잘 안 돼요. 오블릭이 들어가면. 그래서 orthogonal을 하실 때는 theoretical한 interpretation에 강조를 할 때는 orthogonal rotation을, statistical한 explainability를 강조하실 때는 oblique rotation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exploratory랑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나누시는데 그래요. 뭐 섞여 있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요. 100% 우리가 EFA일 수도 없고 100% CFA일 수도 없어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factor analysis가 confirmatory에 좀 가깝고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가 exploratory에 좀 가깝긴 가까워요. 그거는 뭐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가 실제 그 factor analysis를 한다 하더라도 exploratory한 컴포넌트도 조금씩 가미가 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가는 약간 틀리죠. 왜냐면 number of factor를 결정을 할 때 일반적인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일 때 두 개의 팩터가 있냐, multidimensionality를 체크한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exploratory component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라고 믿는데 두 개가 아니다라일지 않을지를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communality eigenvalue가 나오는데요. communality를 조금 eigenvalue를 제가 설명을 하기에는 내공이 여기서 말로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하고 communality랑 eigenvalue랑 연관이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communality가 뭐냐면 sum of squared factor loading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팩터끼리 orthogonal 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sum of squared factor loading 이렇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r square value랑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팩터가 orthogonal 하면 sum of squared factor loading이 communality가 우리 소위 말하는 r squared value랑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고 이야기가 되게 쉽습니다.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actor Analysis with Correlation Matrix as a Data. 이거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퍼블리케이션에서 우리가 Correlation Matrix를 다 리포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Correlation Matrix를 가지고 SPSS나 뭐 이런 것 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Factor Analysis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Low Triangular Matrix 이렇게 뭐 퍼블리케이션에 가져와가지고 정리가 되면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팩터 어널리시스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게 있다고 보면요, SPSS 같은 경우는 Matrix In이라는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SPSS 신텍스를 가지고 우리가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correlation matrix만 집어넣는데도 component matrix, script plot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correlation matrix만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타 어널리시스 할 때 우리가 다른 특정한 variable를 인스트루먼트를 가지고 퍼블리시한 것들은 correlation matrix를 다 리포트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팩터 어널리시스로 다시 한 번 더 메타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용한 테크닉이 됩니다. 그다음에 SPSS 같은 경우에 약간 소개를 드리면 이제 extraction method만 해도 뭐 7개, rotation method만 해도 5개, 뭐 factor score를 컴퓨트하는 것만 해도 3개,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많이 나와요. 뭐 unrotated solution, oblique rotation 뭐 이런 것들 다 나오니까 SPSS 잘 되어 있더라고요. SPSS가 factor analysis가 상당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죠. Principal ACIS Factoring, 이때는 또 factor라고 부르자, 뭐 이러고 결국에는 이제 correlation matrix를 가지고 데이터로 해서 extracting 한다, 뭐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 이제 조금 reference로 조금 넣어놨고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가 디폴트 옵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uncorrelated linear combination을 찾을 때는 principal component를 사용을 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좋은 게 매트릭스가 싱귤러 매트릭스일 때도 일을 하니까 우리가 미싱 데이터 많으면 코릴레이션 구해보면 싱귤러 매트릭스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maximum likelihood 계열은 안 돌아요. 그때는 이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써주시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은 least square로 우리가 패턴을 찾는 게 아니라 observed covariance matrix를 multivariate normal에서 왔다고 가정을 하고 Wishart distribution function이라는 걸 써가지고 우리가 찾는데, 이때는 이제 막 그 일을 안 할 때도 있어가지고 좀 나쁜데, 좋은 거는 뭐냐면 이거를 쓰게 되면 standard error라든가 이런 걸 구해줘요. 그러니까 standard error estimate, interval estimate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로딩에, 그럴 때는 이게 좋죠. 그래서 maximum likelihood가 있을 때가 또 좋은 점도 있으니까 이게 좀 팩터 어널리시스 할 때 모델에 가깝죠. 그죠?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라는 데 접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SEM 모델로 넘어갈 때. 그래요. recommended reading, 이거 김 선생님의 이건 거의 뭐 바이블이나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두꺼운, 이게 책이 얇아요. 그래서 읽을만 하고, 그 다음에 북 챕터에 가깝고요. 여기는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돼 있으니까 이 책도 제가 가지고 있고, 클라인 선생님이 1994년도에 하셨다는 이 책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클라인 선생님 워낙에 잘 적으시니까, 쉽게 잘 적으시니까 아마 액세서블하게 잘 하셨을 것 같고요. 팩터 어널리시스 왜 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코릴레이션을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프레딕션을 하기 위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같은 거 만들어서 내가 다음번에 쓰기 위한 것이냐,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내가 쓰는 모형이냐.
그 다음에 이제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코릴레이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폴리코릴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매트릭스를 가지고 팩터 애널리시스 돌리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오디널 데이터가 있는데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코릴레이션으로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구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팩터 애널리시스를 못 돌리잖아요. 라이컬트 스케일이나 뭐 이런 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SEM으로 넘어가도 되고 폴리코릴 코릴레이션 구해가지고 팩터 애널리시스 돌리시면 되고요. 패키지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maximum likelihood 했지만 probabilistic으로 넘어왔으니까 베이지안도 이제 생각을 해서 시뮬레이션 테크닉으로 팩터 애널리시스를 하는 그쪽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넘어가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영어로 되어 있고 뭐 조그만 링크들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네. conceive factor analysis는 여기까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